물가가 치솟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진 세상. 하지만 부모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식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몸은 어디 아픈데 없는지, 자신의 노후보다 자식 걱정이 먼저인 사람들. 그런 부모가 생애 처음으로 작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말에 돌아온 건 짧은 침묵과 요즘 나도 빠듯해요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 당신은 그 장면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 넘길 수 있나요? 이 이야기는 단지 생활비 몇만 원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부부가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기대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이름.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무게로 가라앉았을까요? 이 영상은 묻습니다. 부모의 노후 정말 자식의 몫이 아닌가요? 효도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책임일 뿐일까요? 가족이란 정말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전화 한 통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따뜻하지만 아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세요. 박재호 씨는 식탁에 앉아 고지서를 바라봤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 모두 올랐습니다. 부부들이 살지만 생활비는 빠듯했고 그는 휴대폰을 들어 큰아들 박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 조심스러운 아들의 목소리. 상우야, 혹시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짧은 침묵 후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죄송해요. 회사도 어렵고 대출에 애들 학원비도 다음 달에 연락드릴게요. 박재호 씨는 한숨만 내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보, 상우도 어렵단다. 다 이해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칠 뒤 둘째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빠듯해서요. 카드 돌려막고 있어서.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또 도와달라는 거야? 나 이 얘기 못 듣겠다.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말에 박 씨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은 막내딸 서연. 유일하게 따뜻했던 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사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도와드려야 하죠? 이제는 좀 알아서 하셔야죠.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너무 자식들만 믿었나 봐. 며칠 뒤 그는 큰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상호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은퇴하셨으면 왜 준비를 안 하셨어요? 저흰 여유가 없어요. 박재호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 내 탓이다. 그는 결국 도와달란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집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박 씨는 길가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부부는 말도 줄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결국 서로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돈 쓰자고 했잖아. 당신도 애들 사교육에 날린 돈이 얼만데. 며칠 뒤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대실 건데요? 우린 각자 가정이 있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저 너희 얼굴 보며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서연이 톡을 보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아빠니까 보고 싶었어요. 기대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에서 피어나는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호 씨는 휴대폰을 더는 들지 않았습니다. 받은 문자 목록엔 딸 서연의 톡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읽고 또 읽었지만 끝내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 머물렀고 식탁에서 아내와 마주 앉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죠. 나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렸고 비워진 그릇을 조용히 설거지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지 뭐. 나경자 씨의 말에 박 씨는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자야, 우린 너무 자식들을 믿었나 봐. 믿었던 게 죄는 아니지. 우리가 순진했던 거지. 그래, 그놈들한테 뭐 바라면 안 되는 거였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줄일 게 뭐 있다고 아끼다 보면 몸만 더 늙지.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커피가 유난히 쓰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작은 아들 준혁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죠. 박 씨는 문 앞에 놓인 박스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았지만 쓸만한 전기담요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날씨 추워지는데 이거 쓰세요. 마음은 있는 애야. 그렇지 우리도 말로 다 못했던 거. 하지만 마음만으로 생활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병원 예약은 또 미뤘고 신장 약도 끊을까 고민했죠. 박 씨는 조용히 퇴직연금 해약 조건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제 뭐라도 꺼냈어야지. 당신 건강만 안 나빠지면 돼. 우리 지금 이 집이 있고 식탁이 있고 그걸로도 괜찮아. 그녀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주말 오후 서연이 아이 셋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냐? 며칠 전 메시지에 답도 없고 걱정됐어요. 손주들은 금세 할머니 품에 안겼고 박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땐 너무 벅차서 그랬어요. 괜찮다. 서연아, 이렇게 와줬으면 됐다. 그날 저녁 식탁엔 소박한 음식들이 올랐지만 온 집안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밤이 되어 서연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조금이지만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됐다 받으면 너희 마음 무거워진다. 아빠, 우린 마음이 무거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박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큰 변화는 없었어요. 큰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작은아들은 여전히 힘들었으며 서연도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셋 중 한 명이 부모님을 찾았어요. 소소한 반찬이나 채소 꾸러미, 전화 한 통, 영상통화. 그 작은 관심들이 두 노인의 삶을 조금씩 데워줬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난 아직도 서운할 때가 있어. 근데 그 서운함보다 지금 이렇게 전화 한 통에 웃는 우리가 더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요? 그게 부모라는 거지. 어쩌겠어, 우린 부모야. 며칠 후 박상호는 퇴근길에 조용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내 이지은과의 통화가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아버님 얘기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져. 나도 알아. 근데 계속 부탁하시는 건 솔직히 부담스러워. 거절하는 말투가 차가워. 그게 더 마음에 걸려. 상호는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자꾸만 무너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죠. 그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무정한 건가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되셨을까? 자책과 현실 사이에서 상호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편 박준혁은 아내 윤채린과 다투었습니다. 이유는 또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당신 또 돈 드릴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 상태가 걱정돼서. 걱정만 하면 되잖아.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 아버지가 절박하게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아프다고. 그의 머릿속엔 늘 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책임과 내 삶도 벅차다는 외침.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켜 연금제도를 검색하고 아버지에게 보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막내딸 서연은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아버님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이 칼 같았어. 그녀의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작은 저금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선물 사자며 모은 동전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몇 주 뒤 박 씨 부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집 계약 끝나면 나가자. 도심 벗어나서 월세 싼 데로. 병원은? 약은? 줄이면 돼.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게 더 싫어. 며칠 고민한 끝에 나경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후 집을 보고 나오는 부부 앞에 막내딸 서연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빠. 여긴 왜 오셨어요? 집 보러 왔다. 이사하시려고요? 왜요? 그냥 조용한 데로 가고 싶어서. 서연은 말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박 씨는 오래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박재호 씨는 더는 전화를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시장을 돌고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간혹 자식들과 손주들이 왔고 그럴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기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더 어울리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날은 설 연휴 이틀 전이었습니다. 박재호 씨 부부는 자식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 부칠 재료, 손주 간식을 준비했겠지만 이젠 그런 풍경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런데 오후 5시쯤 큰아들 상우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고지어 준영네, 서연네도 차례로 도착했어요. 다들 어떻게 알고. 나경자 씨는 앞치마도 하지 않은 채 현관으로 나갔고 순식간에 북적이는 거실 풍경에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부르시진 않아도 우리가 찾아올 수는 있잖아요. 이제 여기 날짜 우리가 좀 채워야죠. 박재호 씨는 신문을 접고 말했습니다. 오늘 온 김에 우리 얘기 좀 하자.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고 조용해진 거실. 이 집 재계약 안 하기로 했단다. 2년 뒤면 나가려고 해.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우세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준비를 못한 탓이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표현을 못했어요. 준혁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린 그걸 피하고 있었어요. 나경자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젠간 이 애들이 날 지켜줄 날이 오겠지. 그 기대가 오히려 짐이었더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자주 오지 않아도 좋으니 올 땐 웃고 와줬으면 한다. 잠시 후 상우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희 셋이 얘기해서 조금씩 모은 겁니다. 앞으로 1년에 2번 생활비 드릴게요. 이제 어른이니까요. 어른이 부모를 외면하면 그건 평생의 부끄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날 밤 식구들은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박 씨는 손주들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도 어릴 땐 이렇게 예뻤단다. 내가 다 안아주고 먹여주고 어제 같은데. 서연은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박재호 씨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퇴직연금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쓰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왔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대는 그저 바람이지만 그 바람이 진심일 때 바람은 결국 문을 열고 돌아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봄이 오기 전 박재호 씨는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이 명절 때 가져다 준 허브 씨앗이었어요. 부엌 창틀에 놓인 3개의 화분엔 상우, 준혁, 서연 세 자식의 이름이 손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잘할 일만 남았다. 내가 매일 물 줄 테니 나처럼 메마르진 말아라. 그는 중얼거리며 물을 부었습니다. 당신이 애들 이름 붙였다고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매일 눈 마주치고 마음 쓰는 게 어디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빛은 오래 머물렀어요.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상우는 퇴근 후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뭐 드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통화 말미엔 꼭 말했죠. 죄송했던 거 이제는 행동으로 갚을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 씨도 자연스럽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을 쪼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김밥이나 두유를 들고 짧은 인사를 나눴죠. 아버지 요즘은 손님 좀 늘었어요? 뭐 봄 되면 좀 나아지겠지. 짧지만 깊은 안부가 오갔습니다. 서연은 가끔 아이들과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들과 놀던 박 씨에게 막내가 물었죠. 할아버지, 왜 맨날 울어요? 웃을 때도 눈물이 나는 게 할아버지 나이쯤 되면 그렇단다. 그럼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랑해서 그래. 너희들이 웃는 게 내겐 기적이거든. 서연은 돌아서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봄 박 씨 부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조용한 단지로 작은 전셋집이었어요. 이사 날 세 자식이 모두 도왔습니다. 서연은 주방을 정리하다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 집이 훨씬 잘 어울려요.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 비워야 채워지더라.
엄마도 이제 조금은 저희한테 기대세요. 이삿날 밤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외롭기 위해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었나 봐. 이젠 덜 기대하고 조금만 기다리자. 나경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허브화분에서 초록 싹이 올라왔습니다. 상우였죠. 그 뒤로 준혁, 서연도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싹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서툴고 기대는 무겁고 상처는 가족 안에서 더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오래 버텨주는 것도 결국 가족이라는 걸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는 그래도 내 곁에 있을게 라는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집의 부모님은 그 한마디를 기다리며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부모님께 작은 연락 하나라도 남겨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 어린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